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초안에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 관련 내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포함됐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새벽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r. Chairman, on this vote, the ayes are 57, the noes are 2. A quorum being present, the motion is adopted an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통과된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에고 하원 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의 성격으로 포함됐는데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에 힘일 뿐만 아니라 영내 모든 동맹국의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의회가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 법안을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 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고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And look 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that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and look at the human conditions there versus the human conditions in North Korea. All right. And that should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why we're trying to deter those five groups that I. 군사위가 이날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의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보 수집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량평가 보고 조항도 담겼습니다. 하원 본회의로 회부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본회의 심의에 이어 상원과의 긴 조율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VOA에 국무부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북한이 미국인들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연장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현재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인들의 북한 내 체포와 장기 억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에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안전 문제는 오랫동안 큰 우려 사안이었다면서 이번 여행 금지 연장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역시 북한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인들을 체포해 각종 범죄 혐의를 씌우는 끔찍한 버릇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과 약속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 실험 같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가 평양 인근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지난달 30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병사들의 도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물이 약 20개가 보입니다. 통상 북한 군인들은 열병식 연습을 사각형 형태로 도열했었는데 위성사진상으로도 이들의 대열이 네모난 점 형태로 포착된 겁니다. 위성사진에는 차량들이 훈련장 내 일부 공간을 가득 메운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곳을 촬영한 지난달 28일자 위성사진에서 이들 병사들과 차량들이 관측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북한군이 훈련장을 채운 시점은 최근 며칠 사이로 추정됩니다. 병력과 차량들은 1일과 2일자 위성사진에서도 포착돼 일시적인 집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 병력과 차량들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이나 노동당 설립일인 10월 10일에 벌여왔던 열병식에 앞서 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는 9월 9일 또는 당 설립 76주년인 10월 10일을 기념해 열병식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와 외부 모두에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노리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nternally, it is to demonstrate to the Korean people the strength of their military, the power, military power that they have, and to show the Korean people or what their sacrifices are bringing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North Korea. The external messaging is of course to us. One of them is, of course, could be merely to show us their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개선된 군 장비를 선보이며 역량을 과시했지만 이들 장비들이 실전 배치된 증거가 없는 만큼 당시 열병식의 목적을 보여주기로 해석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BOE에 이번 열병식이 도발보다는 메시지 발신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nd you can keep from, getting sanctions lobbed on you. But you can still convey the idea that we're making progress on our technology and so on and so forth by having a parade. I don't know what the relative costs are of test versus parade, but you can get the same message across and get people's attention. 고스 국장은 또 무기 실험과 같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는 자칫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열병식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1960년대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와 한국 어선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총 14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유엔 인권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전쟁 관련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적대 세력이 날조한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실종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은 유엔 측의 현장 방문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17일간 한국 강원도 양구 일대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 발굴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DPAA는 2일 BOA에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한국전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강원도 양구 백석산 1016고지에서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며 DPAA 인원 10명 등 70명이 투입돼 유해 발굴과 조사,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백석산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의 주요 격전지로 양국 관계자들은 미한 공동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임을 확인하고 유해 공동발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측 유해 공동조사를 이끌고 있는 DPAA의 나다니엘 도운 팀장은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공동 유해 발굴은
한 명의 용사라도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미한 양국의 숭고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